그래서요, 청소년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그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운영팀의 김정목 팀장님과 화상전화를 연결해 놨습니다. 아, 지금 전화 왔어요.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모만으로도 뭔가 그 저작권 그 위원회에 잘 어울리세요. 굉장히 올바르게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실 것 같은 느낌이 옥동자예요. 네, 팀장님, 일단 우리 아이들이요, 특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이렇게 나열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사실 인터넷은 청소년한테는 배움터이자 놀이터이자 나눔터죠. 네.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이 글, 그림, 사진, 만화, 소설, 뭐 음악, 영상, 방송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관심 분야가 되게 다양한데요. 네. 무엇보다 이제 인터넷에 떠도는 타인의 저작물을 소위 이제 펌이라 그러죠. 퍼와서 네. 각종 페이지나 카페, 게시판, 블로그 또는 뭐 최근에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 같은 SNS에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네. 주의를 좀 요하는 거 가장 대표적인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될 거고요. 다른 하나는 그 인터넷에서 가지고 놀 수 있는 그 소재들을 그 구하는 공유 공간 같은 웹하드나 토렌트와 같은 공유 사이트에서 파일을 주고받는 경우에 주의를 요합니다. 특히 토렌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동시에 자동으로 타인과 공유가 돼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두 가지 경우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네. 예. 뭐 구체적인 사례를 좀 말씀드려보자면은 아이들이 이제 생각하기에 그 뉴스 기사나 보도 사진과 같은 경우는 사소하다고 생각을 하고 출처만 밝히고 올리면은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저작물로 그 보호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명시적인 이용 허락이 없으면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출처를 밝혔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명시적인 허락이 있어야만 괜찮은 것이고. 네. 그래서는 그 자신의 것이 아닌데 마음대로 가져가도 되세요. 이렇게 올리는 블로거들도 있는데. 네.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의외로 이런 매체들이요, 저작권 보호에 굉장히 강력하게 요즘은 나선다면서요. 최근에 기사에 나온 걸로는 웹툰 업계에서 좀 최근에 관심을 갖고, 유료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네네. 라고 한 바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또 다양한 분야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도 그렇고요. 그렇죠. 과거에는 사진, 이미지, 음악이나 영상 이런 쪽이 많이 문제가 되었지만은 최근에는 뉴스 기사부터 만화, 웹툰, 컴소프트웨어, 다양한 이제 산업계 그것을 업으로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네. 하고 적극적으로 네. 권리 활동을 펼쳐가는 상황입니다. 네, 팀장님 말씀 들으니까 걸리지 않는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게 다 저작권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한 가지 팁은 인터넷에 떠도는 저작물을 가지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친구들과 교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소통이 필요한데. 네. 그런 경우에는 그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소재에 소재하는 주소에 링크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퍼오거나 하지 말고. 네.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 알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아침에 이렇게 소중한 또 링크를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링크하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는 그 저작물을 직접 올리는 경우와는 다르니까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링크를 맞아요. 걸어주라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팀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링크를 까다로워. 거는 것이 더 안전한 장치라는 거. 이걸 아이들한테도 꼭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주소라도 꼭 적도록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네요. 네, 근데 사실은요, 저는 이거 얘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건 아이들이 들을 게 아니에요. 어머님들, 요즘 어머님들 저희 진짜 댓글이 조심하셔야 아까 돼요. 지나갔는데 네. 부모가 다운받아서 공유하는 것도 처벌이 된다. 그럼 두 분이 다 처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요즘에는 근데 어디 사이트를 가도 공유라는 클릭할 수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너무 재밌는 콘텐츠인데 공유 딱 해버리면 이게 내가 저작권 침해되는 그렇죠. 잘해야 되겠네. 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이런 것을 다운받아서 불법으로 올리는 것만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퍼뜨리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다시 또? 퍼뜨리고 또 자기가 다운로드 받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침해 행위이기 때문에 네.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거의 대부분 공공연하게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는 이제 공유 사이트를 이제 어둠의 경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어둠의 경로를 그 경로를 많이 다니잖아요. 아니 그 어둠의 경로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그거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진짜 말 그대로 어둠의 경로 이게 좀 굉장히 좀 침해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침해를 조장하고 그런 사이트들을 사실 규제하기는 하는데 네. 그걸 목적으로 해서 본인이 다른 광고나 이런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그런 사이트를 오히려 유도를 굉장히 유혹을 많이 합니다. 네네. 그럴 때는 더 중요한 건 거기에 아예 가지 않는 거 이것이 불법이라고 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자, 이게 보통 사람들은 불법과 합법의 그 차이를 알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특별히 이런 그 웹상, 특별히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SNS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런 거는 당연히 뭐 클릭해서 공유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네. 이를테면 저희도 강의를 하거나 그럴 때면 캡처 되게 많이 하거든요. 캡처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진을 다운을 받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긴 하지만 또 아이들의 경우에도 뭐 몇몇 자료를 PPT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아래 한글을 사용할 때 그 자료들을 함께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도 출처만 밝힐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거기에 주소도 함께 링크를 하거나 아니면 그렇죠. 웹 주소를 함께 적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팁이겠네요. 네, 지금 현민맘님께서도 아이들 학교에 숙제로 퍼서 다른 부모 보내주고 프린트하는 것도 걸리나요? 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말씀 안 해줘서 모르지만 일단 대충 얘기를 들었을 때는 걸릴 네, 수 있을 것 걸릴 수 있는 같습니다.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아까 그 팀장님이 알려주셨던 대로 주소 링크 거는 거 네. 그냥 한 줄만 더 포함하면 되는 거니까요. 제가 이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 걸리는 거는 그냥 안 하는 것밖에 없네요. 근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안 할 수는 아이들 없잖아요. 그게 숙제가 문제예요. 비용을 지불하고 네, 비용을 비용을 지불하고. 지불하시는지. 이게 네. 참 어렵네요. 그래요. 행복찾기님도 인터넷 자료를 찾아서 숙제에 이용할 일이 많은데 그것도 저작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있죠. 이건 100% 있습니다. 네, 이런 거는 어머님들께서 그래요. 진짜 아이들에게도 보여주고 이건 범죄라는 거를 알려줘야 한다. 애들 숙제하는데 너 범죄다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올릴 때는 웹 주소나 링크를 같이 올려라 그렇죠.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얘기를 꿀팁이네요, 나누다 오늘 보니까 꿀팁이네요.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저작권과 관련된 그 개념이 확실히 좀 부족하구나 네. 이런 네.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우리나라가 좀 그런 불명예가 있다 있죠. 뭐 이런 네. 평가가 있는데요. 저희가 법을 한번 볼게요. 저작권법에 의해서 저작물을 베끼거나 무단으로 공유한 행위가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이러면 다른 범죄 중에서 이렇게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처벌을 하고 있는 범죄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사연 우리 방송 보시는 부모님들 좀 각성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강조해야 될 거는 뭐냐면 네. 우리 아이들이 어리다고 처벌을 안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 10세가 넘으면 형사 미성년자이지만 소년법상 처벌을 받는데 이 저작권법 위반도 형법 위반이기 때문에 소년법상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뭐 강하게는 소년은 송치까지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네. 드렸으니까 네. 주의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처벌을 잃으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전과자 같은 사람이 됐구나. 이로 인한 것이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본인의 자신감이나 자존감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아이들이 마음이 강한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걸 네. 한 번에 했을 때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서 이 부분 좀 주의하시는 게 필요할 것 아니 같아요.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태양의 네. 후예 인기가 장난이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정말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어머님들이 난리죠. 어머님들이 그거를 불법으로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그걸 막 서로 또 나눠주고 계시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이게 지금 중국에서도 굉장히 인기여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그 외화를 벌어들이는 데 네. 굉장히 큰 공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어머님들이 받은 그 불법 이거가 중국으로 또 가고 있대요. 아하. 이렇게 되면 우리가 너무 국가적으로 손해 많이 경제적으로도 보지. 손실이 많기 네. 때문에 네. 우리가 정말 나라를 살리는 마음으로 어머님들 이제 불법 다운로드 그만. 네, 이거 좀 그래요. 오늘 분을 좀 이렇게 마음속에 좀 심어 두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TV 보시면서 네. 유료 결제 500원 다시 보기 그래요.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래요. 그냥 네. 클릭하시고 고화질이 좀 아까우면 그냥 저화질로 해서 보면 그래, 일반 저화질은 화질로. 좀 싸더라. 네. 무료도 있어 잘 걸리. 무료도 있어요. 네, 잘 그러니까. 찾으면. 5분에 네. 한 번씩 끊기는 거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만연이 되고 하면은 이런 일이 발생해서 하도 청소년들이 미성년자들이 이런 일을 많이 하니까 네. 어떤 단체가 미성년자들만 골라서 이렇게 고소를 하는 거예요. 아, 정말요? 이 친구들은 마음이 약하니까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계속 합의금을 하는 거죠. 네네. 사실 법 위반도 잘못됐지만 또 이런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것도 악용하는 굉장히 사람도 아직도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2009년에 청소년 저작권 침해는 자, 처음에 하는 경우에는 고소를 각하하자. 아. 이렇게 좀 보호법을 만들어서 지금 보호하고 있대요. 네네. 이제 2007년에 한 고등학생이 그냥 인터넷에서 소설 다운받았는데 고소당하니까 너무 창피해서 자살을 한 이런 불행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야, 이거 2009 이후로 년이에요? 네, 진짜요? 그래서 네, 이게 기사 너무 봤었어요. 물론 저작권을 그래서 요새 이제 세계에서는 저작권을 어디까지 보호해야 되냐. 특허를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우리가 공유하겠으면 여러 가지 사회적 재산으로 좀 나눠야 네. 하는 논의까지 나올 정도의 심각성이 네네. 있어서 이런 법이 만들어졌는데요. 네. 자, 부모님들 한 번은 봐준답니다. 네. 하지만 여러 번 하거나 상습으로 하면 네. 봐줄 수도 없으니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도 진짜 그 대학생들조차도 사실은 네. 이렇게 해서 연락이 오면 대학생들도 겁이 나서 그럼요. 부모님한테 네. 이게 나중에 알려져서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될까봐 얘기를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거를 합의금을 주는 그런 경우도 제가 방송에서 네.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누구나 다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그 댓글 보내주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요거 한번 좀 얘기 나눠보고 갈게요. 학교 말고 학원이나 교회 등에서 왕따 당했을 때 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곳에 연락을 하면 되지만 이제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이건 물리적인 공간에서 지금 그 따돌림을 당하는 당하고 거잖아요. 있는 집단 거죠. 따돌림을. 네. 일단은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그 학원이나 그 교회 안 가면 돼요. 사실은. 그렇죠. 네, 네, 그렇긴 해요. 사실은. 물리적으로 네, 가장 쿨하게. 이제 직접적인 그 차단의 방법이긴 한데 이제 이게 굉장히 질문이 넓어서 도대체 어떤 원인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확인은 좀 필요합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이제 왕따가 발생했을 때에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이 아이가 지금 그 학원이나 혹은 그 교회 같은 그 공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이걸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새 아이들 왕따, 애들이 그러고 말겠지 이렇게 끝나는 시점이 아닙니다. 최근엔 굉장히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 상황을 스스로 아이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이 심각성을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거. 그 말씀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학교 폭력에 관한 법을 보면요. 그러니까 장소랑 상관없이 학교에 아이들이 그 교회나 학원 공간에서 벌어지는 것은 똑같이 학교 폭력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당한 것은 또 학교 폭력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그 학교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아까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 처벌하는 이런 보호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문의해 보시면은 이 부분에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는 그래도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부모들이 좀 나서서 서로 좀 만나서 네, 차 한 잔 네, 마시면서 네, 이래 해서 저래 했더라. 저래 해서 이래 했더라. 들어보고 그래요. 아이들 불러서 이야기하고 타협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그 것 같아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사실은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산 너무너무 교육이죠, 중요한 어떻게 거죠. 보면. 네. 저는 부모님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 아이가 우리 아까 그랬잖아요. 가해자도 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것을 아이가 진정하게 사과하게 만드는 그런 예의를 배우는 것도 하나의 배움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 아이가 그랬다고 무조건 내 맞아요. 아이 감싸고 도는 것보다는 자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 다음에 또 내 아이가 피해를 봤으면 사과받고 자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마음을 열고 내 아이는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뭐 내 아이는 늘 피해자예요. 자 그런 상태로 부모님이 보시는 것보다는 이걸 하나의 배움의 기회로 활용해서 맞아요. 학교의 네. 도움을 통해서 해결을 하시면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옳소. 네, 감사합니다. 진짜요. 아니, 그리고 네. 저는 이런 방송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네. 우리 아이들에게 네. 가해자다, 피해자다, 그러게요. 이런 이름을 걸어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너무 불편합니다. 네. 정말 불편하네요. 가해자, 피해자 이런 거 없는 아이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맞아요. 부모님들께서 소통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윤난 씨께서 이런 거 보내주셨는데요. 왕따 강의 특집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왕따 강의. 오죽하면 어머님이 이런 글을 올리시겠어요. 네. 네, 아이들이 정말 왕따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SNS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이런 고통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어머님께서 글들 많이 올려주셨는데 다 읽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자, 오늘도 소통했던 댓글창 닫아볼게요. 다짜라 댓글. 자, 오, 사실은요, 시작할 때 제가 겁이라고 해서 네. 제가 겁을 먹었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겁을 먹었고요. 제가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지금 오늘처럼 네. 입을 좀 닫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왜 무슨 소리예요. 근데 사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네. 정말 살면서 법원 앞에 안 가보면 잘 산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할 정도로 법하고는 좀 약간 멀리 생각을 했었는데 알면 도움이 됩니다. 법은 네. 반드시 알아야, 우리가 이제 진다 이긴다 문제를 이야기하자면 알아야 이길 수밖에 없는, 알아야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항목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양 변호사님 존경스럽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 정말 부모님들께서 네. 꼭 알아야 될 법률 상식 네. 두 번째 시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아는 게 힘이라고 하잖아요. 내 아이를 위해서 알아둘 수 있는 게 있다면 함께 알아보도록 노력할게요. 자, 라이브 토크 부모는요, 월요일 아침 9시 40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